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가 오잖아요, 지금. 제가 그 징크스 만들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저만 오면 비 올까봐. 제가 너무 걱정입니다, 지금. 하여튼, 공부하시려고 오신 거죠, 여튼 간에.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1회 때 5회 때까지는 시험 점수 그냥 알아서 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모이라 그래갖고, 원장님 학원 하다 보면 이제 매일 모의고사 보잖아요. 점수를 알아. 이분이 점수가 딸리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원수 접수할 때도 잘하는 분, 못하는 분, 잘하는 분, 못하는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앉으면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딱 배열을 해갖고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럼 시험 보러 가게 되면 내가 딱 앉으면 양쪽에 학원에서 잘하는 사람이 앉아있지, 대각선으로. 왜 시험지가 AB형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공부 못하신 분한테 이제 조용히 불러서 뭐라 얘기했냐면 내일 시험 보러 오실 때 눈이나 좀 마사지 좀 잘하고 와라. 그래갖고 사람이 눈이 다 정상적으로 다 1.5면 모르는데 짝눈도 있어요. 짝눈도. 하나는 1.5고 하나는 0.5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가 왼쪽으로 볼 건가 오른쪽으로 볼 건가 판단해라.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 5회 때까지는 그냥 와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봐요. 근데 또 연세가 드신 분 이제 머리가 하얗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이 한 50도 안 됐는데 머리 하얀 사람도 있어요. 더 염색을 해서 은발로 만들어. 흰머리로. 그래갖고 안 보이면 책상 끌어고 붙어놓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감독관이 이제 와서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치면서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응?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해 안 통해? 절대 안 통해. 어떤 55세 되신 어떤 주부님은 답안 작성이 늦어갖고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이렇게 놔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답안지 찢어볼 테니까 이렇게 찢었어요. 안 넣어갖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바닥에 앉아갖고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안 울어. 막 통곡을 하면서 하면서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즘은 할 수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 자기가 해야 되죠. 그렇다고 아예 컨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냐면 옛날처럼 그냥 다 보는 건 못하고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시험을 하고 생각 안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나니까 지금 요새 한두 문제 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2조 백자식으로 어디에 걸려있어요. 지금 중간에 60점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59.5 이런 다 걸려있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보다가 갑자기 이거 한 문제 맞아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나면 뭐예요? 그냥 계속 쳐다봐야 돼. 옆으로 고개를 돌려야 돼. 고개를 돌리면. 그러면 이제 제가 꼭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 시험지가 있으면, 그 시험지 옆에다가 번호를 크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이렇게. 그럼 써주면, 왜냐면 왜 좋으냐면 만약에 체크를 하고 OMR 카드에 이렇게 옮길 때 이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조금 이제 노안 같은 게 생기니까 그게 잘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하지 않고 합격하려면 옆에다 뭘 쓰는 게 좋아요 이거. 번호를 이렇게 크게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몇 점 이상이 써야 된다고? 그것도 안 되고 한 7점 이상 내는 사람이 써줘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보기 좀 편하지. 간당간당한 사람이 쓰면 같이 떨어지라고. 문제가 심각한 거니 그러면 안 되고. 한 7점 되는 사람이 써줘야지. 그래도 옆 사람이 보지, 이걸. 이게 되지, 무슨 말인지?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 그거.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에 6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붙고 다른 사람이 붙어야지만 우리가 동기가 많아야 돼. 여기서 그럼 여러분 나중에 여기 3번에서만 영업할 거예요? 전국망이에요? 전국망이에요, 전국망. 그러면 동기들이 많아야지만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교통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만 붙었어. 근데 전년도, 저전년도 합격생들이 많어. 동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럼 따당했다. 저 사람 우리 부류가 아니라고 따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합격을 많이 해서 뭐가 더 많아야 되니까 동기들이 많아야 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붙여준다는 건
나하고 뭐예요? 같이 생존할 사람이니까 같이 붙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대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좀 약간 희한한 문제인데 나만 알아. 딴 사람 모를 것 같아. 그럼 딱 그 시험 보다가도 딱 손들입니다. 감독관. 몇 번에 3번 지문이 잘 안 보이는데 아닌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 학원 사람만 알아.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구나. 사인을 주는구나.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건지 뭐냐면, 공부하는 건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동기의식이 참 이제 중요해요. 중요해서, 이 분위기가 만약에 딱 왔는데, 저 인간이 싫어. 그럼 공부가 돼야 안 돼. 아, 절대 안 돼. 그래서 학원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분위기가 참 좋다 보니까, 같이 막 바바리 싸워갖고, 어떤 사람은 책보다 먹는 걸 더 많이 싸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남한테 그냥 먹여주는 게 그게 특징이야. 그 학원 분위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원 거의 90%가 다 됐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일단 공부하는데.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학예해야 돼, 학원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면 옆 사람이 외롭죠? 그 옆 사람 친구 노니 뭐하니 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이라 제가 중요한 게 이제 한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주변 정리 하셔야 돼, 이제. 응? 주변 정리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뭐 괜히 아직도 지금 뭐예요? 아직도 지금 토요일 날 돌잔치 가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그죠? 또 연말이라 이제 뭐가 필요한지. 송년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그냥 올해까지는 그냥 가요. 올해까지 12월까지 송년한다는 데서 갑자기 송년이 안 나오면 뭐예요? 그냥 거의 너 뭐하니 별소리 다 들으니까 올해는 가는 거야. 올해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제 마음 정리 딱 하시고 이제 자, 이 결혼식장 같은 데는 이제 웬만하면 다른 사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부금 보내시다든가 이렇게 절대 가지 말고 돌잔치 그냥 돈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오길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오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야. 꼭 돈이 중요한 거니까 돈 붙여주고 안 가져와.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핑계 댈 건 많잖아요, 지금.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뭐 별 핑계 다 대고 뭐만 보셔주면 되는 거 이거. 돈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각 과목마다 틀리겠지만 한 3시간 반, 4시간 해요. 뭐 지금 공식법도 이제 제가 중요한 건 이제 세법하고 저하고 이제 한 주씩 바뀌잖아요, 지금. 만약에 2주 지나면 제 얼굴 까먹습니다. 저 인간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법하고 공식법은 까먹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제 수업 시간에 결성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과락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한 3시간 반에서 4시까지 한 1월 달부터는 거의 10시부터 시작하면 2시까지 거의 2시간까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2시에 끝내보니까 그럼 한 4시간 공부하죠? 그 4시간 공부한 거를 나중에 복습하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 과목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조금씩 시간을 나눠갖고 여러 과목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11월, 12월, 1월, 2월 있죠? 3월, 4월까지 한 6개월 동안을 일단 1차 과목 중에 뭘 해야 돼요? 민법을 해야 돼요. 민법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흔들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법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과목 민법만 하기 번거롭다 싶으면 만약에 뭐예요? 민법을 하고 한 1시간 정도는 한 1시간 정도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1시간 정도만 하나씩만 외우세요. 한 번만씩은. 그러면 하나 외우면 한 달에 2개를 외우죠? 그 2달이면 4개를 외우죠? 그잖아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3달이면 6개, 4달이면 뭐예요? 12개 이렇게 외우죠? 그냥 하나씩만 외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4달이면 뭐예요? 12개니까 8달이면 뭐예요? 24개잖아, 지금.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10도 11월 12월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 다음에 6월달까지만 되면 우리 공식법은 24문제니까 24문제 다 맞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 내는 인간들이 워낙 못해 쳐먹었고 시험 보기 전날에 지 마누라한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갖고 마누라한테 맞은 걸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풀어야 되니까 시험 문제 때 풀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내갖고 보통 문제 중에 한 4-4문제는 어려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런 게 나와요. 우리는 그런 뭐예요? 90점 맞는 게 중요해요? 60점 맞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죠. 그럼 그 4문제를 맞아야 돼요? 제껴버려야 돼요? 제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시간을 딱 확보해갖고 어떤 교장 선생님은 퇴직하셔갖고 65세, 만 65세 퇴직하니까 65세인데 여러분 65세가 안 되셔서 잘 보시겠지만 65세 되시면
그 방금 이게 들으면은 기억이 날 것 같아? 까먹을 것 같아?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치매, 자기 치매가 온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데,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는 그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 갔다 이게 지퍼를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고 나오죠? 그거 건망증이에요. 근데 바지를 안 올리고 나오죠? 그게 치매예요. 확실히 구분되죠? 그러니까 치매, 내가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잘 구분이 안 가면 그렇게 자기 동작을 보면 돼. 그럼 확실히 구분돼. 그러니까 절대 무슨 치매 걸린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치매가 아니야. 그 치매 걸린 사람은 바지 안 올리고 온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면 이제 그걸 인정해야 돼. 왜? 내가 이제 그 옛날 같은 머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5시간씩을 꼬박 1년 동안 공부해서 붙으셨어요. 65세 되신 분. 저도 놀랐어요. 저분이 1년 만에 붙다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렇게 앉아갖고 오로지 자기 체력이 그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 했다는 얘기니까 꾸준히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되냐는지 그 얘기죠.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주변 정리 안 하면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 오면 이렇게 돌잔치 이런 데 가지 마셔야지. 그거 자꾸만 다니다 보고.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 딱 오잖아요. 전화 와서 만약 받으면 너 왜 그러니? 너 뭐하냐 요새? 너 만나기 힘들다.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 왜 이러니? 별소리 다 하자 나쁜 소리. 그러면 나 붙는 거야. 근데 지금 친구한테 전화 왔어. 너는 한결같아. 이런 그런 전화 받으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한다는, 내후년에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주변 정리 좀 해서 뭘 확보하자고. 시간을 좀 확보하자. 그게 중요해, 시간을. 공부 시간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하셔야 돼. 기본이 그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시험 범위예요. 그 시험 범위는 여러분 맨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범위가 어디냐 물어보자. 그죠? 이 공인중개사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험이 1회 때부터 이렇게. 자, 몇 회까지 본 거예요, 지금? 26회까지 보죠? 26회까지 봤어요. 그러면 1회 때는 요만큼 시험 문제 나왔겠죠, 범위가. 그죠? 그 2회 때는 요만큼 나왔겠죠. 그 26회니까 어디까지 나왔어요? 요만큼 나왔겠죠? 그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그 시험 문제에 나온 범위가 그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별표하라. 이거는 매년 나오는 문제다. 그죠? 그게 시험 범위예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건 30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원래 1회가 1980년에 시험이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10회 때까지는 2년 만에 한 번씩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26년 된 게 아니라 몇 년 되냐면 35년 됐어요, 지금까지 시험 범위가, 시험 본지가.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한 3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걸 볼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중에는 이 가슴 속에 기암 공부하려면 수석 한번 해보자. 그런 분이 꼭 한 분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남들이 그냥 붙기만 하고 있는데 꼭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꼭 한번 수석해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런 사람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하면 좀 부족해. 부족하니까 하여튼 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책은 다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제 취미가 질문 받는 게 취미입니다. 선생님마다 이렇게 질문을 나중에 하라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질문 받는 게 취미예요. 집도 가까워. 여기 안양이야. 그리고 할 일도 없어, 낮에. 그러니까 질문 받는 게 취미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무슨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안 되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가 끝나고 무척 질문 많이 하세요. 체크해갖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은 1년 내내 질문도 안 해. 그 1년 내내 질문이 안 하신 분은 제가 유심히 보면 뭐라 생각해 제가. 저분 내후년에 또 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질문을 안 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공부도 안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려면 뭐라면 다 알아야 질문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질문하라 그러는데 알아야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기본 용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질문하라는 얘기 무조건 아무거나 질문하셔갖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하여튼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에요? 그런 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자, 수업 시간에 별표하라고 이거 중요하다고 매년 나오는 문제 하죠? 그거 체크했다가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것도 다 볼 거 없어요. 처음부터 다 보려고 그러면 머리에 지나니까. 사람마다 틀립니다. 나이 들면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번 잊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들으면 그거 하셔야 돼. 2000년 하려고 주차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차적 찾고 자기 손에다가 자동차 키 주고 키 어디지
그거 우리가 이 나이에지. 이런 나이가 됐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나갔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근데 문 열고 나가다 잊어버린 사람, 그 경우에 틀려. 그래서 어떤 학원 가면 어떤 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아예 뒤로 가, 이렇게.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절대 이제 무슨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니까. 이해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주변 정리하라고. 두 번째 뭐 하라고, 이제.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하라고, 이거. 중요한 거 뭐 별표하라고 한 거 있죠? 그것만 보면 돼, 그것만. 그러니까 다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만 하면 되지, 뭐로 다 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하는 거지. 우리가 학문 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거는 굳이 할 거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수석할 사람에서 이제 뭐 할 때, 5월 달에 있죠? 5월 달에 이제 심의학습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 12월 인문서 갖고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1월, 2월 달에 한 40, 50% 배우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한 70% 배우고, 5, 6월 달에는 뭐 다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 이제 가지를 이제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 이제 막 저기 해갖고 이제 다 저기를 해. 완전 이제 심의학습 쪽으로 이제 다 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이건 이제 팔로 차갖고 이제 다 털어내. 가지치기 하는 거야, 이제. 뭐만 배우는 거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여러분 11월 달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갖고 여기다가 앉아갖고 5월 달에 수업할 거 심의학습을 다 해봐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지금? 니나 잘하네. 이런 생각만 하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또 배워가는 거예요.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5, 6월 달에 하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다 털어내고 시험 문제 나올 거면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자,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업 시간에 필기해야 돼요?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필기하다 보면 칠판에 우리 교수님들이 쓰는 거 다 따라 적어요? 중간 쓰다 말아요? 중간 쓰다 말면 중간도 안 썼는데 지워버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는 일단 하여튼 추강 노트 있죠? 여기 제가 칠판에 쓰는 있죠? 그 노트를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트에 이 칠판에 쓰는 내용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필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 노트에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 칠판에 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학원 보게 되면 막 아주 예술해. 자기가 노트를 한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거 가면서 무슨 작품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요. 저도 고시 공부 한 10년 했는데 민법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정리를 쫙 하고 이렇게 물론 민법 총칙 이런 거 저도 한 50번 어떨 때는 그 민법 책 전반을 한 거의 50분 이상 본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 고시 공부할 때는. 그래갖고 나는 나름대로 이 요약집하고 있죠? 암기 노트를 이렇게 쭉 한번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뿌듯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대. 신림동 가갖고 복사식 가니까요. 저보다 잘하는 놈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찢어버렸어. 너무 잘하는 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가서 사서 보면 돼, 그거. 그러고 나서 나보다 잘하는 거 보면서 제가 뭐 하면 돼요, 거기다 조금씩 적으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시간도 물론 이제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게 허비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시 공부를 한 10년씩 하니까, 몸도 아프고, 저도 몸 아파갖고 이제 포기했는데 중간에 너무 몸이 아파갖고 쓰러져갖고 포기했는데 여러분 10년 해야 돼? 1년에 끝내야 돼? 1년에 끝내야 돼요. 그거 필기할 거 없다니까. 제가 해놓은 거 보시면서 거기다 중간에 뭐 하면 돼요?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잘 뭐 하는 게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해만 하면 돼요?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다 이해는 해. 다 이해는 하는데 암기를 안 하니까 시험장 가면 생각 안 하는 얘기니까 그거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니까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외워야 될 게 잘 많아요. 그냥 한번 외워두면 다 편할 텐데 안 외워갖고 고민하는 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식당 같은 데만 하면
광어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도다리가 있어요, 도다리. 그러면 이 눈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광어하고 도다리 나눕니다. 그러면 광어는 글자가 두 글자입니다. 도다리는 몇 글자고? 세 글자예요. 그죠? 그러면 광어는 글자가 두 글자니까 왼쪽하고 뭐예요? 오른쪽이라고 따져봐요, 오른쪽. 그 오른쪽은 세 글자죠? 왼쪽은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그 이게 광어예요. 그 이해가 되시니까. 네. 그 얘기해 지금. 그러면 두 개 다 외워야 돼?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 하나만 외우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 이해됐죠? 근데 그거를 한번 외우면 되는데 그걸 한번 안 외워놓고 나서 계속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는 얘기예요. 한번 딱 외우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2월달 되면 이제 구정이 됩니다. 구정. 우리 명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에 이제 뭐예요? 뭐 하러 가요, 이제? 성묘하러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물론 이제 낙골당도 있지만 이렇게 산소가 있는 데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꼭 물어봅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어느 쪽이야? 그럼 우리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자, 한결같이. 항상 이게 습관이 됐어.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면 아빠는 뭐냐면, 소나무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가지 늘어진 쪽에, 그러면, 만약에 태풍 불어서 가지가 부러졌어. 그거 어찌할 건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 그러면 우리가 써보자는 게, 남자.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좌라면 답했어요. 남좌.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좌측에. 그래요. 할머니는 여우 같은 말을 하니까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요. 다 외워야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외우면 된다니까, 하나만. 그리고 남자는 어디? 좌측.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딱 외우려면 머리가 간단할 텐데, 그걸 하나도 외울 생각을 안 하고 뭐라 생각해? 아빠한테 물어봐. 가지친데,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그 얘기해, 지금 시험을 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요새 명랑 이렇게, 영화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학익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런,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학처럼 펴갖고, 우리 수군에서 이제, 이긴 대첩이, 유명한 대첩이 있잖아요. 그 학익진이 여러분 생각에, 한산대첩이에요? 명량대첩이에요? 그죠? 노량대첩이에요? 어디 같아요? 한산이야. 알아요, 맞춰요? 외우면 맞춰요. 외우면 맞추잖아, 이게. 몰라도 돼. 그냥 찍으면 되니까.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내 그 얘기해, 지금. 남이 물어보면 몰라도 돼. 나만 뭐 하면 되니까. 찍어서 맞으면 된다. 그 얘기해, 찍어서 맞으면. 이게 저기예요, 지금. 이게. 그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해, 지금, 이게. 아니,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거.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 뭐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난이도를? 자,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과학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해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이제 통하기 위해서 어렵게 얘기 안 한다. 쉬운 거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내려쬐면 이 지표면의 공기가 온도가 상승하니까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는 육지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바람이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오죠? 네. 이 생이 당연히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밤이 되면 반대로 되겠죠. 네. 바람이 왜냐하면 밤이 되면 태양이 없어지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겠죠.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죠. 그 이해가 됐죠.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면 만약에 이해가 됐으면 시험장에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한 4, 5학년 애가 이제 시험장에 가는데 그 이해된 게 암기가 돼야 안 돼요. 암기가 잘 안 되지. 이해만 했지. 암기를 안 하면 시험장에 가서 찍어요, 못 찍어, 이거? 못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암기 시켜야 되겠죠?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얘기죠.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밤에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나, 얘기죠? 그러니까 밤이니까 어느 쪽으로 불어야 돼요? 바다예요. 밤이니까. 딱 되잖아. 밤이니까, 비읍이니까, 바다 쪽이잖아. 그렇게 외우게 되면 생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생각이 난다. 그 얘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닭 있죠, 닭. 닭 있죠, 닭. 닭은 쌍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닭 쓰라 그러니까 쌍기 쓰는데, 그런데, 닭은 니을 기억이에요. 그 닭은 알을 품잖아요, 암탉이. 그 병아리가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 알을 품는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그 초등학교 때 배워요, 애들을. 그 시험 문제 나와요,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한테 가르치죠, 날짜를. 그 생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애들. 시험장에 가서 닭은 달걀을 부화시켜갖고 병아리가 나오는 날짜가 며칠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예? 그럼 20
27일이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21일이에요. 21일이에요. 그 얘기 지금 27일 근처에 했어요. 그거. 그 사고방식 아주 좋았어요. 사고방식.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뭐 하는 게 더 좋아하니까 암기해야 돼. 암기. 그럼 암기해서 찍으면 되는 거야. 그 이해됐죠? 이해 안 되는 거를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법과목인데 1년 공부해서 이해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하자는 얘기니까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그 공법이라든가 이런 과목 중에 날짜가 많이 나와요. 그럼 국가가 15일까지 하라, 20일까지 하라.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거 외워야지. 그걸 아니 국가가 왜 20일까지 하라고 그거 정해놓은 걸 무슨 이해가 필요해. 그냥 암기해야지. 그 이해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뭐 하자고? 암기하자. 암기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화 중에 사화가 뭐예요? 자 뭐냐면 그 갑자사화, 을자사화, 갑을 끼울 기묘사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연산군이 자기 엄마의 원수를 뭐 해줘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사화 같아요? 그게 갑자야. 원수를 갑자니까. 그게 갑자사화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외우면 무슨 사화라고 그게 갑자야. 그 조광조는 이렇게 읽어도 조광조고 뒤로 읽어도 조광조야. 똑같아.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게 무슨 사화야? 그 기묘사화라니까. 기묘하니까 기묘사화라니까. 그 이해 대체 무슨 말인지. 그 얘기해 지금. 그게 공부 방법의 얘기. 일단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를 안 하면 시험 문제 푼다 못 푼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해주는 게 암기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기하려면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뇌가 있습니다. 뇌가. 이 뇌가 있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뇌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수억 개의 뭐예요? 세포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인간이 암기하려고 마음먹으면 뭐예요? 엄청난 양을 암기합니다. 그런데 많이 주워들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이 주워든 게 많은데 뭐 하지 않으면 그거를 컴퓨터에 파일식으로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면 언제 꼭 생각나냐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누워있으면 천장에 답이 왔다 갔다 해. 항상 결정적으로 언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목차라고 하는 거 있죠? 목차. 그렇잖아요, 목차. 그 목차를 외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목차는 앞에 한 2장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 목차만 딱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차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뭐 역사 뭐 세계사 같은 거 중국사가 있다 그러면 중국사는 뭐 옛날에 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외웠는데 무슨 얘기냐면 은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은주는 은제 춘추전국 시대에 누구하고 진안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무슨 이 삼국지 놀이를 했는데 이 삼국지가 뭐가 있어요? 위초고가 있어요. 위초고. 그러니까 위나라니까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고 이 위진남북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당이 나와요.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이제 몽고 원나라 뭐예요?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이 중국 사람들. 그러면 은나라 주나라 하면 주나라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 주나라. 그러면 이 춘추전국은 제가 몇 가죠? 근데 진나라 하게 되면 진시황이잖아요 지금. 진시황 때 이제 법가사상, 근데 구전제, 구전제. 그다음 이제 한나라 한무제 비단길. 왜 비단길이 한무제니까 무제니까 미음이니까 그 비단길 얘기 있잖아,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차를 외우게 되면 목차에 하나씩 이제 거기 특징이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렇게 되잖아요. 은주는 춘추전국 시대에 누구하고 진안이라고 하는 남자애고 이렇게 그 시나리오 스토리를 주게 되면 외우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안 들어올 것 같아 이거. 이게 들어와요. 그 전체적인 중국의 역사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딱 주나라 하게 되면 뭐라고 봉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딱 하게 되면 이 기억이 딱 새롭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안 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딱딱 외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인중개사는 학교 다닐 때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2개월씩 계속 2개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2개월 동안 전체적인 거 다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2개월씩 배우는 내용들을 뭐 해줘야 되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오늘 다 배워야 돼요. 오늘 만약에 10가지 배웠죠? 몇 개만?
하나, 두 개 정도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울 때 두 개 배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갖고 정리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수업 들어봤죠? 갑자기 일요일 날 영화 6편 본 것 같아. 그 주인공이 저 주인공 같고, 막 왔다 갔다 그러죠? 그 얘기해, 지금. 똑같은 거 같아. 사람도 헷갈려 시작해.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 막 왔다 갔다 해. 저번에 좀 젊었은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찌그러 보이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금요일 날은 제가 안타까운 게 금요일 날 좀 세포 선생이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잘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을 줘야지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저 나이 좀 들어 보인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게 목차를 보고 목차를 일단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외우는 거. 그런 게 공부 방법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시험에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선수라고 얘기해, 선수. 공부 선수들이 있잖아요. 선수 공부하는.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애 같은 그 선수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또 뭐냐면 오답노트 있죠, 오답노트. 같은 문제 같은 거 풀면 자기가 이상하게 모여요. 남들은 쉽다 그러는데 자기만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모아야 돼요,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틀렸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틀리는 문제는 모아갖고, 이렇게 오답노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노트 같은 거 하기 싫으면, 그런 문제를 가위로 오리시든가 아니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펴놓으세요. 이건 내가 잘 틀리는 문제. 써놓으세요, 이게. 잘 틀리는 문제. 아니면 그래도 자극이 안 되면, 나를 미치게 하는 문제.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아니면 써놓으세요. 너 다음에 또 할래?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만약에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만약에 학원들마다 3월 달에 5월 달에 모의고사 보죠? 그러면 그 2번 문제가 이제 답이 이렇게 이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3, 4, 5번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틀린 답을 여기다 유도를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 문제를 똑같이 내요. 다만 지문을 요 3번 다 틀린 답을 5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냄새를 맡고 다음에 또 볼 때 찾아서 가고 여기다 찍어. 그거 꼭 시원하더란 얘기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계속 찍어.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다음에 하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자기가 신경 써줘야 돼요. 그게 오답노트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60점 맞을 거니까 90점 중요한 게 아니라 60점 중요하니까 시험지 보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40문제가 이제 기본이에요. 이제 공식법하고 세법은 두 개를 합쳐갖고 공식법 몇 문제? 24문제. 세법 몇 문제? 16문제. 이게 플러스해서 이제 뭐예요? 이게 40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문이 만약에 5개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친구가, 지금 2차만 봤는데 2문제가 모자랍니다. 근데 10문제를 찍었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 근데 그게 찍었으면 이게 한 문제라도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려. 다 모범문서 사람 다 피해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40문제가 답이 보통 해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8개씩 있어요. 답이 똑같아야 되니까. 몇 개씩 있어야 돼요? 8개. 5, 8, 40이니까 40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답을 쭉 찍었다가, 내가 만약에 1번에 12개를 찍었어. 몇 개는 답이 아닌 거야. 4개는 답이 아닌 거야. 답은 1번은 몇 개만 있어야 되니까. 8개만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아싸리 모르면, 그 친구 후회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10문제 찍었다는데 10문제 찍을 때 어떻게 찍었어야 돼?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럼 몇 개는 건질 수 있어요? 한두 문제는 건질 수 있지. 그럼 합격했을 텐데, 그때 시험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또? 안 들어. 그렇게 수업 시간에 모르면 뭐하라고 이거? 이렇게 찍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뭐하다가 이렇게 찍었다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인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모르면 뭐하는 게 낫다고. 미는 게 나아요, 미는 게. 그게 문제가 더 이렇게 맞지? 지금까지 해봤잖아, 학교 다닐 때. 찍어서 안 맞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하다가, 시험 봤는데 내가 찍었어. 근데 확률적으로 내가 찍은 게 안 맞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이겁니다. 제가 간곡히. 그것도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뭐 하라고? 미르라고. 그냥 미는 게 합격의 길이에요. 매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찍어서 맞는 친구보다, 모아서 맞는 게 더 나아요, 이거. 밀어서 맞는 게 꼭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린 건 뭐냐면,
그 시험장에 가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집 그 학원의 반장님이 나오시면서 이게 맨 뒤에 앉은 친구, 젊은 친구, 26살 먹은 친구예요. 그 친구 답안지를 보니까 마침 답안지를 학계론 그 답안지를 딱 보니까 자기가 그때 신경을 썼대요. 그 문제 풀라고. 그러니까 딱 답안지를 보니까 그 학계론 문제가 답이 두 개를, 끝 문제를 두 개를 답이 2번인데 애가 1번을 치려고 그러대요. 그 1교시 그 시험 끝나고 나오는데. 그래서 너 그거 고쳐라고 2번이 답이니까 고쳐라 그러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독관이 뭐라 얘기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쫄아갖고 그냥 2번 고치라는데 그냥 거기다가 2번 치면 되잖아요. 거기다 1번으로 그냥 쳤어. 그럼 두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 그래서 학원 나왔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자식 바보라고 그거. 내가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했다고. 그거 1번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도덕이니 양심이 필요 없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붙어야지. 합격이 중요하지 무슨 도덕이야. 지금 이 나이 그 도덕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것만 해도 충분해. 예?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 이 공인중개사 하는 도덕이에요.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절대, 이제는 우리는 이제 터미네이터 기계가 돼야 되지. 찍사 하죠, 찍사. 찍기 기계가 돼야지. 절대 양심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장시간 얘기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결론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 하자고? 주변 정리해서 시간 확보하자. 두 번째 얘기는 뭔데?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다. 내가 별표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세 번째 공부 방법은 뭐예요? 이해가 됐으면 뭐 하자고? 암기하자는 얘기야. 암기.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암기가 이제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오르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뭐예요? 그 암기 방법 중에 이제 목차를 한번 그려보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공부하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나무만 보니 숲을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작 나는 뭐만 보고 있어, 나도. 나무 가지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뭘 보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인 가지. 그게 목차예요, 목차.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 그 목차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지금 그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크게 틀을 잡으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네, 공시법. 뭐 필기할 거 없어요. 그냥 손이 부끄럽다 하신 분은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저기 하실 분은 뭐 그냥 필기할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제가 가르치는 게 공시법이에요.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하고 뭐만 배워 이제 건물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네? 토지하고 여러분 민법 이제 1시간 수업 들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갖고 갑이란 사람, 우리란 사람, 선생님 A라고 B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갑을 막 얘기하고 그러죠? 갑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우리가 가르치는 분이 갑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옛날에 어디서 공부하신 분이냐면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럼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뭐예요? 일본에서 공부하니까 가불로 배웠어요, 가불로.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고 가불이라고 하는 분도 많으시고 A, B도 이제 많으시는데 일단 그럼 옛날에는 그래서 보통 이름도 보면 갑돌이, 을돌이 하죠? A돌이, B돌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갑을, 명조 이렇게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 맺죠? 우리가 이제 매매 얘기하잖아요, 매매. 그죠?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토지하고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그 두 가지, 부동산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뭐 하고 이거, 매매 계약을 맺고, 사겠다, 팔겠다 뭐 하고, 매매 계약 맺죠? 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아파트든 뭐예요? 자, 단독주택이든 토지든, 자, 이런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뭐 해줘야 돼? 이거 넘어가야 되겠죠? 네.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등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등기부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은 한번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하시는 게 중요해요. 등기부. 자, 본인이 1,200원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한 분 가져오셔갖고 그 가져오신 분한테 그 옆에 거 한번 봐도 돼요. 괜히 굳이 가서 안 떼도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러면 등기부 여기 아마 여기 전철에 그 무인 발급기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 그런 거 있죠? 뛰는 거 있죠? 근데 거기는 무인 발급기면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등기소가 여기 3번은 등기소 가려면 어디 가야 돼? 모르셔도 돼. 하여튼 안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청 옮겨졌어요. 등기소. 안양주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은 행정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어요. 입법부는 국회고 행정부는 이제 그 대통령 이하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있죠. 그 공무원들 동사무소 있죠. 구청, 시청 그게 바로 행정부예요. 그다음에 사법부는 이 상권분립은 아시죠 그런 건? 아마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 그런 거 모르세요? 모르셔도 돼 그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는 법원 관할이에요 법원. 법원이니까 아마 안양의 수원지방법원 안양 등기소가 있어요. 안양 쪽에 그죠? 그러면 거기 등기소 가서 직접 뛰려면 그건 그 사람한테 뛰니까 1,200원이야. 무인 발급기 뛰죠? 그건 1,000원이야. 사람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얼마 것 같아요? 그건 800원이야 800원. 요거 외워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 돈은 안 해도 돼. 근데 그 방법은 외워줘야 돼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어디 하는 거? 등기소 직접 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무인 발급기. 그 다음에 인터넷 그 세 가지 그런 거 이해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그 등기부 등본을 이제 거기서 등기부를 그렇게 띄는 거야 지금.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세상 사람들한테 뭘 만들어 갖고 이거 등기부 만들죠? 그러면 저 부동산의 저 아파트의 103동의 901호의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보려면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등기부 봐야 돼? 등기부 보라는 게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가 이렇게 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그죠? 그러면 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사겠다 팔겠다 뭐예요? 계약서 쓰죠? 소유권이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거? 그때 안 넘어가는 거야 소유권이. 계약서만 쓴 거야. 그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계약을 뭐 하게 되는 거 이거? 위반하게 되죠? 그 위반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물어줘야 돼 뭔가 위약금 물어주죠? 그 위약금을 그 시험 문제에 위약금이라고 잘 안 나와요. 뭐 해준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손해를 배상해준다. 이렇게 얘기해. 손해를 배상해준다. 손해배상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뭐만 물어주면 된다? 손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TV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영화배우 누구야? 그 MBC하고 뭐예요? 계약을 맺겠다. 계약을 뭐 하게 돼요? 파기하게 되죠? 그 위약금 물어준다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얘기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해준다고? 손해배상 문제 이렇게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야? 이거? 안 넘어간 거예요. 항상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냐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뭐라고 써야지만 이렇게 써야지만이 뭐예요? 이렇게 등기가 돼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약의 전반적인 걸 배우는 건 무슨 법이고 이게 민법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은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부에 이게 쓰는 절차 있죠? 등기관이 뭘 받아야 돼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직접 가요? 법무사한테 맡겨요? 법무사에 맡긴 사람 있죠? 직접 가서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 등기소에 이제 신청을 하고 신청 받은 걸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써야 되겠죠?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 요새는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해 오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에 뭐 하게 돼 이제 기록하게 되죠? 그런 얘기. 그런 절차를 배우는 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바로 등기법이에요. 근데 공시하는데 말 그대로 공시예요. 보일시예요, 보일시. 공적 장부를 국가가 만들어서 뭐 해준다는 게 널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국가가 보여주는 게 뭐가 있고, 이제 등기부라고 하는 게, 등기법에서는 뭘 배우고, 이제, 등기법이라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등기법에서는 국가가 뭘 만드는 거고, 이제, 등기부 만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는 지금 3번은 구청 없죠? 여러분 구청 못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이거 시청이죠? 여기가 무슨 시청이에요? 3번은 그냥 형식적인 명칭이고. 군포시청이죠, 군포. 군포죠, 여기 군포. 원래 군포시죠, 군포시. 그죠? 군포시. 그러니까 군포시청이에요. 군포시청에서는, 자, 뭘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대장. 이 대장을 만드는 법,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돼, 이거? 보여준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드는 거고, 뭐가 바뀌어야 되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여러분, 대장은 토지대장, 들어보셨죠? 토지대장. 그 건축물 대장은 우리는 건축법은 안 배워요. 그 공법에서 배우니까. 우리는 토지대장만 배워요. 그 토지대장은 왜 만들 것 같아요? 토지의 소유를 알기. 얘가 소유권자죠. 얘가 소유권자예요. 그 대장은 왜 만들 것 같아요? 그 생각나. 여러분, 그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 프랜카드가 걸리죠? 그 여러분 세금 내야 안 내? 세금 내잖아. 중요한 게 세금 내야지. 세금 내죠? 그럼 여러분 그 세금을 무슨 세금이라 그래요?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무슨 세금이라 그래? 재산세, 그게 재산세. 그 여러분 내고 살잖아, 지금. 그 생각이 안 나. 왜? 내가 내는데. 예? 근데 젊은 애들은 안 내는데 붙어. 왜? 그냥 외우니까. 무슨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 재산세는 언제 내요? 두 번 내는 거 알죠? 근데 그 시험 문제 재산세는 몇 번 내나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안 나. 그러면 언제 며칠 날 내냐 그게 나 며칠 날 내냐고. 그럼 이제 그럼 접근하자니까. 두 번 내는 것까지 이해됐어. 그럼 몇 월 달에 내요? 예? 9월 내는 것 같아? 가능성이 많아요. 합격. 가능성이 많어. 10월 달? 8월, 아니, 9월 달에도 내는 게 있어. 또 몇 월 달에 낼 것 같아. 두 번 낸다며. 9월하고 뭐예요? 11월? 잘 나가다가 거기서 또 와. 9월 달에, 9월 그 뒤가 아니야. 그 전에, 두 번 내니까 전에 내야지. 왜 그 뒤로 가. 바빠 죽겠는데. 그 연말 되면 얼마나 바쁜데. 공무원들도 연말 되면 놀아야지. 그 자기도 송년회도 있고. 6월, 가깝게 5월? 7월에 7월. 7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접근했어. 이제 그러면 그게 토지냐 건물이냐 나눌 거 아니에요. 토지냐 건물이냐. 자, 그러면 그 건물하고 토지인데, 이제 어디가 7월이냐, 이제, 어떤 게 이제 뭐예요. 자, 9월이냐, 뜻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은 기억이야. 토지는 티귿이야. 그죠?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건물이 먼저 나와야지. 그게 7월이야, 이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두 번 낸다. 건물하고 토지분이다. 그거 이해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는 게 필요해, 이제. 암기해야지, 암기. 그래서, 건물은 기억이니까 몇 월? 7월이고, 건물은 기억이니까 7월이고. 이거는 몇 월이고, 이제. 이게 9월이라니, 이게 9월.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이거. 건물 7월. 그러면, 자, 재산세를, 토지분 재산세를 받으려면, 국가가 받으려면 그냥 받아야 돼요? 장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게. 장부가. 그게 뭐라고, 그게? 그게 대장이에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이게 토지대장. 여러분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됐어. 공인중개사 돼갖고 이렇게 사야. 그거 있잖아. 장부 있잖아. 뭔데, 그게? 토지대장. 토지대장.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대장을 이제 뭐예요? 대장을 만들어서 국가가 뭘 걷고?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중개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분명히 이제 대장 있잖아요, 대장. 이 대장 있죠? 대장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을이니까, 여기도 이제 을이야. 근데 여기는 답으로 돼 있어. 여기는 답에서 이제 논에다가 집져갖고 이게 대가 됐어. 근데 이게 표제부는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답으로 돼 있어요. 서로 내용이 같아, 틀려, 이거. 서로 틀리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는데 손님이 이제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는 토지대장 등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이제 등본이라는 얘기를 안 써. 왜? 이거는 대장은 시청이니까 행정부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제 사법부야, 관할이. 서로 이제 관할이 틀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관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경찰도 뭐라고 얘기해, 항상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똥고집들 있잖아. 그러니까 명칭을 같이 쓰기 싫어해. 그럼 우리가 여기는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등록. 여러분 자동차 뭐 한다 그래요? 어디 가야 돼요? 시청 차 없어요? 등록 안 하고 그냥 무면허로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또 훌륭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무면허에다가 등록도 안 하고. 등록한다는 용어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게 시청에 쓰는 거예요. 무조건 등록한다는 건 어디예요? 시청에. 등록면허세 세금 어디서 받아요? 그럼 시청이라니까. 근데 모르면 시청이라 얘기해야죠. 무조건 등록나면 무조건 어디라고? 그냥 시청이라니까. 구청, 시청에서 하는 거라니까.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등기부는 등록한다고 얘기한다, 기록한다고 얘기한다. 그건 기록이래. 용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본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등기상 증명서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등기상 증명서 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증명서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그래갖고, 사장님, 내가 이 부동산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답인데, 여기는 뭐라고 왜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보죠?
그런 사람 있어. 그럼 여러분 친절하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뭐 소문 뿌리고 너 아니면 뭐 내가 장사 못하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대장이 이게 표시가 맞는 거야 표시가 토지 표시는. 근데 여기는 소유권자가 여기는 을인데 여기는 갑이야. 서로 틀리죠?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때는? 이 등기부가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가 있어갖고 두 개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요 프린트물 있죠? 요것만 외우면 60점이야. 에? 그러면 몇 장인 것 같아요 장수가? 앞뒤로 따지면 뭐예요? 3장이 앞뒤로 따지면 3장 이거 페이지가 6페이지에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이해됐으면 뭐 해줘야 돼 이제? 암기해야 돼 암기. 그게 암기가 그 소등심이라는 거예요 소등심. 소등심이 뭐냐면 소유권은 이따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라고 이거? 등기부가 중심이에요. 등기부가 중심. 중심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앞자 따서 뭐라고 외우자는 얘기야 이거. 소등심 외우자는 얘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녁 때 되면 이제 여기 이천이 나올래 여기 요 이마트 이쪽에 있죠? 마트 다니시죠? 그 마트 다니서 카트 끌고 다니다가 거기 정육 파는 데 있잖아요 지금. 등심 비싸. 사 먹기 힘들어. 그거. 한 달에 한 번도 쉽지 않아, 그거. 왜냐면 그거, 뿔뿔뿔 저기 해갖고, 100g당 뭐 6,000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먹어?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사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뭐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심 보면, 뭐라고, 소등심. 등심 쳐다볼 때 뭘 외우자고?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다는 게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서로 뭐 하면, 틀리면,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라고?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저기 하자는 얘기야. 그럼 오늘 배웠어.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만나. 그럼 이제 갑자기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갑자기 누구하고 회식하니라고 어디 가서 이제 총련회하니라고 저 등심집 갔어. 근데 그 메뉴판에 뭐가 있냐면 꽃등심이 보여. 거기 꽃등심이라고 써 있어. 꽃등심이라고 써 있어. 그래갖고 또 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꽃등심이 뭐죠 막.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돌아갔을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니까 이거 못 외우겠다 싶은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못 외울 것 같아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외우죠 이거. 왜? 소등심 모르는 사람 있어? 아니 안 먹었다는 거하고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하고 경호들이 아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니까 소등심 외우라는 얘기. 그거 외우는데 그러니까 외우면 붙는 거고 안 외우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외우고 다니라는 얘기. 그러면 이거를 꼭 책상에 앉아서 외워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돼요?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 이렇게 접어갖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지켜봐갖고, 이거 나눠준 게 뭐예요? 너무 깨끗해. 배고같이 쉬워. 파일에 끼고 다녀갖고 뭐예요? 때도 안 타. 그러면 이제 제가 조용히 생각하는 거야. 이분 내가 얼마나 좋으면 또 내후년에 또 만날라고 지금. 갖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렇게 우리 생각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 넣어 보면서 외우는 거야. 소동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라? 등기부가 중심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표시가 이건 소유권이고 여기 토지 표시에 토지 표시 뭐라고? 토지 표시. 토지 표시에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대장이 중심이에요. 대장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연구해서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딱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토대 말이 좀 이상하잖아. 토대 그러니까 여기 요건 지하고 뭐예요? 장자를 해갖고 소등심에 뭘 찍자? 지장 찍자 이게 지장. 그러니까 지장을 찍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지나가다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뭐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가뜩 그렇게 다니면서 그 지장 이게. 그 지장이니까 지가 땅지자잖아. 땅지자 이게 땅지자잖아. 원래 우리 10회 때까지 9회 때까지 한문 났어요. 한문. 시험이 한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험 보러 8회 때 가니까 한문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한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아이테프니까 그 한문 있죠? 그 학습지잖아, 그거 갖고 1년 동안 한문 공부했어. 그 다음에 시험 보려니까 다 한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해야지. 만약에 그걸 미루면 더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할 때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부모님 안 아프고 이렇게 그렇게 딴 데 신경 쓸 때 없대 해야지. 만약에 어머니가 아프셔. 그러면 그쪽으로 신경이 써야 안 써요, 이거? 신경이 써요. 그럼 참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공부하신 분도 있긴 있는데 참 독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에요. 존경에 맞이하는 분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프게 되면 그쪽이 머리가 다 신경이 그쪽으로 가다 써요. 그래서 앉아있긴 앉아있어. 누가 봐도 저 사람 똑똑할 것 같아.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점수는 안 나와. 왜? 머리는 뭐 어디가 있습니까? 신경은 지금. 다 병원에 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공부할 때 딱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외자고 소등심에 목지자고 지장지자니. 오늘 주 포인트가 뭐야 이거?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라도 외우라는 게.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지자. 그냥 따라하세요 지장지자. 다시 소등심에 지장직자. 다시 소등심에 지장직자. 그 얘기에 지금 그거 외우라고 안 하시는 거. 이게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수업 시간에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따라 보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따라 보면서 이게 딱 외우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이렇게 따라 보라고 하지. 나중에 3월달 되면 이거 본인이 알아서 봐야 되지. 그러니까 3월달에 수업 들으신 분은 이거 뭐 보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아서 봐야 되지. 그때는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기초과정 보신 걸 잘 하신 거예요. 왜 이게 차근차근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따라보고 쉬겠습니다. 소등심에 지장직자. 근데 외우긴 외웠어. 뭔지를 몰라 이제. 소등심은 알아. 근데 소등심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등심 소유권 이렇게 잠깐만 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